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장도 걱정했던 것보단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이어졌던 중요 지표들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번 주에 이어질 여러 가지 지표와 이슈들 한번 좀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한국의 수출 동향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발표된 9월 달 수출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난 1, 2월 달에 나왔던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랜만에 7%대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참 눈물 나네요. 그동안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 동안 고생을 했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반전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한껏 커지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수출 금액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과거 보여줬던 수치보다 좀 빠르게 이어지면서 지금 490억 달러. 최근에 보여줬던 흐름들 작년 9월 1년 안에 나왔던 수치보다는 가장 좋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좀 내부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주업 일수를 고려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5일 정도 9월 달이 작년 동기 대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인데 이 부분이 일단 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권으로 향한 움직임 계속 하반기에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이 11%대, 자동차가 23%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느냐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 이런 수출 관련된 지표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관련된 지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의 동향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이번에 발표된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지금이 차이신체 조업 PMI 그리고 또 미국의 ISM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플러스권입니다만 조금 성에 덜 차죠. 고점에서 약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중국마저도 아직 세계 공장이라는 입장 쪽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좀 더 변화가 나와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 빠르게 반전이 못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파들 확인을 하는 가운데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선이라든가 또 추가 경기 부양안 이쪽이 계속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세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쪽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일단 지금 실업률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특히 풀타임 잡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올라오는 속도가 지난번에 이어졌던 분위기, 특히 낙폭에 대비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 지표 중에 하나가 어떤 permanent job losers, 그러니까 즉 계속 완전히 잡을 갖기를 그러니까 잡을 못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실업률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텐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부담은 여전히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세 가지 연휴 동안에 나왔던 지표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10월 5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빅히트 엔터 공모 청약 아마 지금도 영끌하면서 자금을 모으실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일단 13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이어지면서 기관 경쟁률이 1117.3대 1이다 보니까 상당히 셌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게 되면 솔직히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기대를 노릴 거야라고 해서 많이 자금과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있는 종목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중요한 거는 10월 15일 상장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물량이 많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왕 어떤 청약을 하실 거면은 이 두 증권사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또 오늘 미국에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중요하게 변화가 나와야 될 부분들이 소매 판매와 연결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 PMI가 약간 또 정점에서 또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매 판매가 아직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통 한 11월, 12월 때 가게 되게 되면은 전통적인 소비 시즌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이런 좀 부진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낮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화요일 날 10월 6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빨리 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일단 반응을 하긴 하는데 회복이 되는 속도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유동성이 풀렸던 효과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 쪽으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속도가 같이 이어지면서 좀 더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더 빠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흐름들이 미국의 8월 무역 수지 그리고 또 8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또 6일 날 발표됐는데 특히 무역 수지 관련된 내용들은 또 계속 미중 간의 갈등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0월 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기로 했었는데 안 온답니다. 특히 몽골하고 한국까지 올 계획이었는데 일본까지만 오고 안 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좀 많이 잦아들 것이다 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8월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 프랑스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생산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겠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 특히 그 다음 날이 10월 9일 또 한글날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동향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화가 9시 반 이후부터 빠르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마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전히 아직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모습들 쪽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감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서비스업 지수를 중국 쪽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난 한 7월달, 6월달까지가 가장 큰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글로벌 지표들이 지금 빠르게 어떤 좋아지는 데는 일단 들어왔는데 거기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글로벌 지표에 대한 약간 불안감들도 아직까지는 크게 아직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이번에 서비스 PMI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9월 NFIB 소기업 약관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대통령까지 어떤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는 일단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의 흐름들도 어떤 심리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정체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9일 날은 한국 증시 한글날 휴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도 거래 일수가 한 4일밖에 안 된다라는 쪽에서 어떤 또 변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 관련된 이슈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장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추가 구제안 관련된 쪽이 타결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대선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 이 정도가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고 계속 확인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